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87만 8,91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1,951명, 완치 536만 9,579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5,000명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8일부터 코로나 백신 2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시 호텔 격리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추가로 줄였습니다. 또한 2차 이상 접종자의 인도네시아 국내 여행 시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지 제출 의무를 없앴고 대중교통의 탑승 인원도 정원 대비 100%로 허용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 울레마 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무슬림 남성의 금요일 합동예배 참석 의무를 부활한다는 이슬람 법 해석을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울레마 협의회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지역의 경우 금요일 합동 예배를 하지 말라고 이슬람 법 해석을 내놓았다가 2년 만에 철회한 것입니다. 발리 입국자에게는 도착 비자를 발급해주고 무격리 입국도 허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입국관리국은 발리섬에 입국하는 23개국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 발급 비용은 50만 루피아이며 유효기간은 30일간 체류 중 1회, 30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착 비자에서 다른 체류 허가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착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권 만료 기간이 최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귀국 항공편 또는 다른 국가로의 항공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대책본부가 규정한 필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도착 비자는 발리섬 응우라라의 국제공항으로 입국해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출국 시에는 발리섬이 아닌 곳에서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으며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된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택시나 KTX 전용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증가해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항공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통상 분야에서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공조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현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하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 영역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보다 무게를 실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인다는 구상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미래시장인 동남아 인도에 대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구체적으로 한 아세안 상생연대 구상 차원에서 한 아세안 ABCD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ABCD는 인적자본 교류 활성화, 보건의료 협력 증진,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 디지털 아시아 구현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종 전염병 확산에 대한 역내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선도해 동아시아 광역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최근 통상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디지털 통상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으며 인도를 비롯한 신남방, 신북방, 아프리카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창조경제관광부 장관은 e스포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부처가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조경제관광부 장관은 e스포츠가 인도네시아 경제 부흥의 한 축이 될 것이며
넓은 고용과 사업기회 창출이 기대되므로 완전한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 멘토링, 자금 조달, 마케팅을 통한 현재 게임 개발사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게임 산업이 2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는데 이 중 90%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므로 게임 산업 육성이 새로운 사업 기회와 고용 기회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e스포츠 시장은 젊은 층 인구가 많고 인터넷과 모바일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높은 시장성을 가진 차세대 유망 지역으로 분류되며 때문에 많은 투자사들이 동남아 신규 벤처 기업에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주요 5개국에서는 모바일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프리파이어, 렐름 오브 발러 등 주로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프로팀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인도네시아 공군과 만나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동호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지난 8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과 회동해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방위산업 협력과 방위장비 협력 개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인도네시아 공군과 카이의 협력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방위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카이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전술입문 훈련 항공기 T-50하이에 추가 수출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당시 계약으로 인도네시아의 T-50하이 전술입문 훈련기 6대와 항공기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패키지 등 계약 규모 2억 4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참고로 T-50하이는 한국 공군을 위해 개발된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수출용 전술 훈련기이며 특히 훈련과 경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코로나 회복 시기에 따라 해외 고객사에 대한 일상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공사 버르타미나는 원유 가격 급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보조금 지원 연료 버르타라이트의 가격을 리터당 8,000루피아 이하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차관은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국민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버르타라이트의 현재 가격을 최소한 6개월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르타미나에 따르면 버르타라이트는 전국 자동차 연료 소비량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버르타미나의 버르타맥스, 버르타미나 덱스 등 기보조 연료 제품은 1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인베스트먼트가 인도네시아 물류 스타트업 팍셀에 투자했습니다. 지난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인베스트먼트는 인도네시아 MDI 벤처스와 공동 조성한 센타우리 펀드를 통해 팍셀의 940만 달러 규모 시리즈 B 자금 조달에 참여했습니다. MDI 벤처스가 주선한 이번 펀딩에는 미국 투자은행 서스퀘어나 인터내셔널 그룹과 인도네시아 벤처캐피털 루미너리, 미디어 누산타라 등이 투자했으며 팍셀은 기업 가치를 5,940만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팍셀은 소비자의 상품을 전달하는 최종 단계 물류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전국 당일 배송과 퀵 서비스, 택배 보관함, 음식 식재료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사용자는 170만 명이고 배달 건수는 850만 건 이상입니다. 한편 센타우리 펀드는 KB인베스트먼트와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 텔콤그룹 산하 MDI 벤처스가 핀테크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결성한 벤처펀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질재난기술연구개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중부자바 족자카르타 인근 무라피 화산이 11차례 화산재를 분출했습니다. 화산재는 정상에서 5km까지 솟구쳤으며 특히 용하미 무라피 화산 남동쪽 경사면을 타고 5km까지 흘러내리자 재난당국은 신속히 인근 주민 250여 명을 산 아래 대피소로 이동시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라피 화산이 분출하면서 내는 굉음이 수킬로미터 밖까지 들려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으며 무라피 화산 인근 일부 마을은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또한 본래 무라피 화산 정상에서 반경 5km가 출입제한 구역이지만 지질재난기술연구개발연구소는 용암이 비탈을 타고 흘러내릴 수 있다며 정상에서 7km 이상 떨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930년 폭발에 1,300명이 사망한 무라피 화산은 1994년과 2006년에도 폭발하면서 각각 69명과 2명이 숨졌으며 2010년 10월에는 대폭발로 350명 이상이 숨진 바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11월 5일 무라피 화산의 폭발이 예상된다며 경보 단계를 올리고 화산 기습 주민을 대피시켰지만 당초 우려했던 대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